두 번째 제가 36쪽의 지대이론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대이론을 정확하게 다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대이론 다 이해 못하니까 지대이론은 1년에 한 문제가 아니라 10년에 한 8문제 정도 7문제 낼 것 같아. 10년에. 그러니까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거의 10년에 7번 내지 8번 나오면 그냥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근데 한 문제 냅니다. 그럼 지대이론을 한 문제를 내는데 이 지대이론을 내가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공부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대이론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대이론 다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 결혼 강사 중에서 지대이론 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대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그러면 경제학사도 배우고 뭐가 복잡합니다. 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했던 내용 아닌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출제했던 거, 자주 출제했던 거 요거 바탕으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대이론은 37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6조가 37쪽이 지대이론인데 그럼 7사람이 나와. 37쪽 마지막에 7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 헤이그까지 해서 이제 7명 나오는데 한 5명 그 마샬 37쪽의 가운데 쪽에 올라가면 그 마샬의 준지대 나오잖아요. 요 마샬까지 한 5명 정도가 중요성이 있어요. 6번 파레토의 경제지대, 7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중요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36쪽에 지대이론 그러면서 1번 지가 그러면서 무슨 수식이 나왔고 분수식이 나왔고 2번 지대결정이론인데 시험은 주로 지대결정이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가볼게요. 저하고 자 36쪽 자, 지대이론인데 지대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 지가 이렇게 나왔어.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이거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네,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요런 건 이제 반비례 했잖아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비례 반비례 관계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이거 지가와 이자율이 반비례 관계다. 이거는 20년 전에 한 3번 내고 요즘은 이것 가지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반비례. 이거는 여기 오지 않아서도 상식이야. 상식.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게 상식이라고. 선생님 나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예, 연예가 중계를 자주 본 거라고. 이걸 몰랐으면 그래서 연예가 중계를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상식. 이자율이 높아지면 상을 봐봐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못 사게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부동산 가격이 지가가 토지 가격이잖아요. 토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니까. 그럼 요즘 이제 이걸 낸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그럼 수익환원법은 이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건데 그냥 공식이 수익환원법 공식이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게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 토지가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요 지가가 토지 가격이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똑같은 말이고 요 지대는 이 토지로부터 나온 수익이야. 수익. 내가 이 땅을 여러분 빌려주고 1년에 1,000만 원 받는다. 그게 수익이라고. 수익. 그게 순수익이야. 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그럼 요 환원율이라고 썼는데 환원율이 이자율이야. 이자율. 이제 그 논리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렇게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이렇게는 반비례. 요걸 계속 낸다고. 요 두 가지가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건데 요 앞에 있는 것은 20년 전에 냈고 그럼 20년 전에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 그걸 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비례냐 반비례냐 요걸 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즘 이걸 갖고 낸다고. 계속 이거 낸다고. 요즘. 예? 그럼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반비례면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자, 비례 반비례까지는 알았어요. 반비례 아는데 시험에 반비례가 안 나와. 반비례 안 나오고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다. 이게 반비례야. 반비례. 자, 끝. 더 이상 할 필요 몇 번만 했으니까 제가 이거. 자, 두 번째 지대결정이론.
자, 지대 결정 이론에서는 6사람이 나오는데, 아니 5사람만 배울 건데, 7사람 중에 5사람만 배울 건데, 이 지대 결정 이론에서는 이제 학자들이 지대의 본질이 무엇이다. 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생각. 그러면 이 지대 결정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리카도라는 사람입니다. 리카도. 그럼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이제 기억할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자, 제가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이 의문이 생긴다고 저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저 말이 그러니까 리카도의 생각이야. 이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리카도의 생각이라니까.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지 그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리카도는 이제 차액지대설이라 하는데 리카도라는 사람은 시골 토지를 이용한 거야. 시골 토지. 그러니까 요 지대는 토지 사용료잖아요. 그럼 토지 사용료가 시골 토지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도시 토지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리카도는 시골 토지의 사용료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리카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시골에 가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생산성이 차이가 있다. 기름진 땅이냐 그렇지 않는 땅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리카도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비옥도야. 비옥도. 시골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상식이자 봐봐요. 여러분이 땅이 하나 있는데 근데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야. 동네에서 다 소문나서 그 땅은 모든 작물이 잘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해서 지대 받을 때 조금 받을까 많이 받을까? 그거야 그거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 용어가 나오면 그건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옥도는 많이 나와야 되고 이제 리카도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주 남평에 가면 그럼 토지가 있다. 남평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는데 리카도가 주장할 때 이렇게 해요. A, B, C 토지는 시골 땅인데 비옥도가 다르다. 그러면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B, C다. 그러면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으니까 A 토지에서 작물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한다 하더라도 A 토지에서 고구마가 가장 많이 나온다. 왜? 비옥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요 A 토지 이제 지대를 볼 건데 A 토지 지대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그 고구마가 생산물이야. 생산물. 요거 판다. 그럼 고구마 팔면 고구마 가격이 나오겠잖아요. 요걸 생산물의 가격이라 한다고. 그럼 A 토지, B 토지, C 토지 중에서 고구마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어디야? A. 비옥도가 가장 높으니까. 이게 리카도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400원 나왔어요. A 토지는. 근데 B 토지는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A 토지에 비해서 생산성이 비옥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팔더니 300원 나온 거야. 그럼 이 차이가 A 토지 생산물 가격 고구마 가격 400하고 B 토지 고구마가 300은 무슨 차이요? 비옥도. 그럼 A 토지와 B 토지가 비옥도가 똑같았다면 A 토지가 400 나오면 B 토지도 400이 나와야지. 근데 이 차이가 있잖아요. C 토지는 200밖에 안 나오고. 그럼 A, B, C 중에서 비옥도가 가장 높은 것은 A고 요건 이제 우둥지라고 그래. A 같은 소리 우둥지.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가 C 토지라고. 그러면 이제 요 고구마를 재배했으니까 생산비가 나오고 생산비. 그럼 생산비는 다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같아야 돼.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했으니까. 그럼 생산비가 200원이다. 이렇게 200원. 이건 그럼 요 첫 번째 생산물 가격은 비옥도 때문에 다 달랐고 생산비는 다 똑같아야 되지. 자, C 토지를 한번 봐봐요. C 토지 분명히 이런 토지가 있을 거야. 리카도 말처럼 분명히 남평에 가면 토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비옥도가 낮은 토지가 있을 것이다. 그 토지 중에서 낮은 토지 중에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토지가 비옥도가 매우 낮으면 그럼 고구마 재배했는데 팔아서 200원 나오고 그 200원이 생산비하고 똑같다. 그런 토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토지를 리카도가 한계지다 이렇게 한 거야. 한계지. 그럼 이 C 토지가 한계지가 되는 거야.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이 한계지를 조방 한계지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한계지가 무슨 어떤 토지가 한계지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한계지다. 시험에서 한계지가 어떤 토지입니까?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그럼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뭐다?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C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대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리카도의 생각이야. 그럼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2번 한계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카도의 생각이야. 이게. 자, 그럼 이제 지대를 여기다 이제 지대를 해볼까요? 지대. 그럼 지대는 A 토지는 200이고 B 토지는 100이고 C 토지는 0이고. 그럼 A 토지, B 토지가 지대가 있는 것은 한계지보다 C 토지보다 비옥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요 남평에 토지가 이렇게 3개 있는데, 그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어떤 시골의 땅이 있는데 그 땅 모두 다 지대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여기 A, B, C 땅 중에서 A, B만 지대가 있고 C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 고로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시험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OX? X. 선생님 이해 안 되는 이해하지 말고 요거 외우시라고. 여러분 이해력이 좀 안 되면 또 암기력은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되지. 그렇지. 아 이해가 안 되면 암기력이라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아니 돼지고기 안 먹으면 소고기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응? 선생님 난 돼지고기도 싫고 소고기도 싫다. 야채만 먹는다. 그럼 민법 열심히 해. 민법. 개론이 안 되면 개론이 돼지고기도 소고기 다 개론이니까 안 되면 그러면 뭐 민법 열심히 하지. 민법은 더 어려워. 야채만 먹고 살아봐. 살아지는가 안 살아지는가? 그렇지? 자, 여기 됐네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또 깊은 내용이 나와요. 이게 힘든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하나 써줄 건데 이제 4번, 5번 이걸 이제 암기하자고 암기. 요거는 제가 아무리 막 설명해도 여러분 잘 이해 안 된다고. 자, 책을 잠깐 볼 건데 책의 36쪽에 상단에 가장 위쪽에 지가는 지대를 이자로 나누고 비례 반비례 나오고 그 오른쪽에 가면 지대론쟁이라고 하고 지대론쟁. 요 지대론쟁은 지대의 본질을 가지고 고존학파는 사람과 신고존학파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말로 그것을 지대론쟁이라고 그래. 근데 고존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보고 신고존학파는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데 자, 요걸 내는 게 아니라 리카도 있잖아요. 리카도. 요 리카도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존학파예요. 고존학파. 그럼 고존학파는 지대를 뭘 봐요? 불로소득 잉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요거 있고 그 밑에 3번 가봐요. 요거 밑에 3번을 가면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잉여. 그 옆에 리카도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잉여로 본다 나왔죠? 그걸 이제 외우는 거야. 그걸 동그라미 것을 외우는 거야. 리차 불났냐 잉 이렇게 외우시라고. 리차 불났냐 잉 무슨 말 됐죠? 그렇게 외우시는 거야. 리카도 차액지대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이렇게 리차 불났냐 잉.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예전에는 리차 불났냐까지만 했어. 예전에 이제 리차 불났냐까지만 외웠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소득이 아니라 잉여로 본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외웠는데 잉여라고 나오니까 불로소득과 잉여가 똑같은 말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이거 뭐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리차 불났냐 잉으로 외운다. 의미 아셨죠? 네, 됐어. 이제 자, 그다음 이제 5번을 갈 건데 5번 얘기해 봐봐요. 리카도는 지대를 일으키는 거야.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뺀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게 이제 리카도 생각이야 봐요. A 토지는 생산물 400에서 생산비 뺐잖아요. 여기 뜬다. 그러면 리카도의 생각이 이 생각인데 리카도의 생각이 하면 여기 이제 A 토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 가격이 400에서 원래는 400이었어요. 생산비가 200이었습니다. 그 지대가 200이 이렇게. 근데
생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봐요. 요 A 토지에서 고구마 재배했는데 생산물 가격이 이게 만약에 600원 이렇게 올라간다 이봐요. 그러면 생산비 200원 그대로 있겠죠. 그럼 지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00이 되는 거죠. 400. 그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야. 지대. 생산물 가격이죠.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대가 뭐요? 높아지잖아요. 의미 아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그 3번 밑에 생산물 가격 지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왔어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대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럼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그래서 가지라고 써놨어요. 제가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가지. 오이가 아니라 가지. 리카도는 가지를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요거 리카도 이거 다음 주 이제 다음에 이거 2달 후에 나올 건데 2달 후에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오이도 가져오고 가지도 가져와서 요 가지를 내가 들고 여기 누굽니까? 요 가지가. 그럼 여러분 리카도라고 하면 돼. 이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민법을 하시든지 공법을 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만들어 하시고. 자, 끝. 리카도 정리해봐요. 리카도 비옥도. 그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도 넣는데 이제 비옥도. 그다음에 한계 지대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 지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그다음에 리차 불란냐 잉. 이 말은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를 뭘로 불러줘도 잉으로 본다. 가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면 지대도 높아진다.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는 높아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질 것이고 이걸 가지라고 외운다. 되셨습니까? 이렇겠네. 자, 이제 2번 마르크스 나왔는데요. 요 리카도는 이렇게 막 복잡해요. 복잡한데 마르크스는 쉬워요. 마르크스는 리카도하고 반대예요.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도로 안 봐요. 마르크스 나왔는데 요 칼 막스잖아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그러는데 마르크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그래요. 마르크스한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 하냐면 토지는 비옥도하고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빌려줄 때 비옥도가 아무리 낮은 토지로 하더라도 지대를 유혹하게 돼 있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에요.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하면 비옥도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도입니까? 토지 사유화입니까? 토지 사유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여러분이 토지 가지고 있는데 비옥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지대는 유혹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의하면 2번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한계지 최열등지에 지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걸 끝.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거야. 마르크스 지대를 생산비.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누구하고 리카도하고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티넨 나왔습니다. 이 티넨은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그러는데요. 요 입지라는 게 뜻을 세우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입지가 뜻을 세우다가 아니라 장소야. 장소. 요건 장소라고. 토지가 있는 장소. 토지의 위치야. 위치. 그래서 요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위치지대설 그래. 위치지대설.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리카도는 뭐에 따라서? 비옥도. 티넨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이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원래 지대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 지대 이론이 아니라 티넨이라는 사람이 2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럼 200년 전에는 저는 다 시골이었어. 시골. 그래서 이 티넨이 뭘 쓰냐면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 이름이 고립국 이론이야. 고립국.
이 고립국 이론은 이 고립국이 무슨 뜻이냐면 고립국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북한을 고립국이라 하잖아요. 북한이 다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 뜻이 아니고 요 T는이 이렇게 이제 시골 토지가 있으면 그럼 여기가 이건 나주다. 그럼 나주 지나서 뭐 이거 한 평이다. 한 평이고 여기는 이제 무안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T는이 이렇게 평야가 있으면 그럼 요 한 평만 보는 거야. 한 평만. 그러니까 나주하고 무안은 없다고 하고 한 평만 보자. 그럼 한 평에서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가? 그게 고립국 이론이야. 그러니까 고립국 이론은 어떤 나라가 고립된 게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단절됐고 오로지 한 평만 봐보자. 그럼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가? 그게 고립국 이론이야. 여기 이제 논문이라고. 여기서 이제 동심원 이론 이야기야. 동심원 이론. 그럼 동심원 이론인데 여기에 이거는 지대 이론이라 농업 입지야. 농업 입지. 그러니까 입지 이론이라고. 입지 이론. 여기에서 이 지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어디에서 파생돼 나온 거야?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이라면서 파생돼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나오면서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이 나오면 올까 있을까? 오, 여기서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고 T는이 뭐라 하냐면 지대는 요거는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여기요.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 외우셔야 되고. 자, T는이 말하는 지대. T는 지대를 이렇게 해요. 생산물 가격.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그다음에 수송비도 빼자 이렇게 나온다고. 수송비 빼자. 그리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아까 여긴 지웠는데 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T는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들어간 거야? 수송비. 요거 하나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수송비야. 수송비. 수송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요거는 외울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굳이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이제 도심이고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 B 토지 면적 똑같고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한다고 해봐요.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한다. 의미하셨죠? 그럼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해서 팔아요. 그럼 고구마가 생산물 가격이라고. 그러면 T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 토지하고 B 토지가 어떻게 달라진가 봐봐요. A 토지 지대와 B 토지 지대가 어떻게 달라진가? 생산물의 가격은 똑같아야 돼. 똑같은 작물을 재배했으니까. 그럼 A 토지 생산물 가격이 1,000원. B 토지도 1,000원 이렇게. 그럼 생산비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똑같은 작물이니까. 그럼 생산비 500원. 500원. 자, 이제 수송비 보자고요. 이 수송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도심부터 해서 A 토지까지 거리가 10km예요. 도심부터 해서 B 토지가 거리가 20km예요. A 토지 수송비는 자, 요 1km 갈 때마다 요 1km, 요거 10km겠죠? 요 1km 갈 때 수송비를 단위당 수송비라고 해요. 단위당 수송비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시험에서 단위당 수송비가 뭔 말인데 그렇게 안 내요. 설명하기 나온 거지. 그럼 요 수송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1km 갈 때 수송비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거리를 곱해주면 되잖아. 거리를 여기다 거리. 예. 그럼 A 토지의 수송비는 1km 갈 때 수송비 단위당 수송비 20원이다. 예를 들어서 20원이다. 그럼 수송거리가 10km잖아요. 그럼 A 토지의 수송비는 얼마가 들어요? 200원. 200원. 그래서 요 200원이 된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눈빛이 안 좋아. 숫자 나오는 순간. 네? 눈빛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제 친구도 있고 제 조카도 있고 그런데 공인회계사 있죠. 공인회계사 친구들이 숫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숫자 가지고. 근데 제 친구하고 제 조카가 뭐라 하냐면 공인회계사가 돼서 머리가 멍청이 됐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공인회계사 되면서 머리가 멍청이 됐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인회계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 친구들이 공부 시작할 때 제 조카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도 시작해가지고 3학년 때 합격했는데 근데 설렁설렁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는 집에서 공인회계사 공부한 줄 몰랐어요.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는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다 말한 거야. 나 1차를 합격했는데 2차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2차를 이제 합격했다고. 저도 도움을 좀 줬는데 그대로부터는 합격하고는 어쩌다 한 번씩 경조사 때만 보고 내가 많이 도움을 줬는데 뭐 그때 삼촌이 도움을 줘서 그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했으니까 빨리 합격했거든. 그래서 4학년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바로 이게 회계법인에 가서 일했는데 지금도 회계법인 때려치고 뭐 여기도 뭐 증권가에 가 있더라고 이렇게. 예? 자 이제 그 잠깐 벌써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공인회사에 대해서 멍청이 됐다고 그래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 제 친구도 공인회사에서 멍청이 됐다고 그래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제 조카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인회사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인회사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 계산기 있죠. 계산기 그 쌀집에서는 슈퍼 뭐 계산기 옛날에 쌀집이고 계산기 그걸 안 보고 쳐요. 안 보고. 여기 숫자만 보고 계산기를 안 보고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숫자를 다 계산기로만 하지 머리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그 친구들도 잘 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계산기로 계속 했으니까. 계산기로 계속. 그러니까 그 친구들 숫자가 나오면 몇 더하기 몇 그러면 빨리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멍청이 됐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생기면서 전화번호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숫자 나오는 순간 지금 멍해졌어요.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핸드폰을 좋아하니까 핸드폰 다 내놓고 숫자 눌러봐요. 그러면 되지.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핸드폰 갖고 눌러보면 되죠. 이렇게.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2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거리가 10km니까 당연히 200원이잖아요. 자 이제 B로 가봅시다. B. 그럼 여기도 다 1km 갈 때 수송비 여기도 20원이라고 20원 이렇게. 여기도 20원이고 이렇게. 그 B 토지는 수송비가 얼마예요? 400원.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가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는데 여기 두 개는 똑같아요. 근데 수송비가 달라요. 그럼 A 토지 지대는 얼마일까? 300원. B 토지 지대는 100원. 이건 그럼 이 A 토지와 B 토지 지대 차이가 200원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수송비 차이. 그럼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하고 거리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거든요. 그럼 단위당 수송비 200원, 20원. 근데 이 단위당 수송비도 똑같아. A 토지, B 토지 단위당 수송비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럼 봐봐. A 토지, B 토지 지대가 있는데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를 빼는데 수송비가 단위당 수송비다 거리를 곱한다고. 그러면 A 토지, B 토지 생산물 가격이 똑같죠? 생산비 똑같죠? 단위당 수송비 똑같죠? 뭐가 달라요? 거리만 다르다고. 거리만. 그 거리 때문에 이렇게 지대의 차이가 나온 거야. 그러면 거리는 토지의 위치야, 위치. 그러니까 A 토지하고 B 토지가 도심으로부터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수송비가 차이가 있고 그 수송비 차이에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럼 A 토지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도심까지 거리가.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까 조금 들어갈까? 조금 들어가요. 수송비가. 상식이잖아, 상식. 그럼 B 토지는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으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수송비 A처럼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면 지대는요. 높아야지. B 토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야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Tnen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결국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그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지대는 높을 거고 도심에서 뭘 떨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는 낮아질 것이고. 자 여기 봐봐요. 이 두 개 화살표 봐봐. 화살표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36쪽 하단부에 가면 그러면 T는의 입지교차 지대에서 나오는데 그 1번 고립구기론 동시원 이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2번 지대는 생산부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선비 뺀다. 요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3번은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37쪽 상단에 가면 도심 외곽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보지 마세요. 그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T는의 입지교차 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위치, 수송비 됐죠? 자, 여기다 하나 추가해 볼 건데 여러분 이제 책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입지론 몇 개 지대론 몇 개 배웠어요? 3개 배웠어요.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토지의 지대 이론하고 딱 들어맞는 게 뭐예요? T네. 네? 토지는 비옥도가 필요 없어요. 콘크리트 다 발라버리는데 무슨 비옥도입니까? 위치가 중요하지. 그래서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현대 토지 지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기초. 이렇게 요거 하나 써두시면 돼요. 자, 이제 지대 이론도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별것도 없어요. 눈만 크게 뜨면 되는데 눈이 크게 안 떠지니까 그게 문제지. 자, 이제요. 두 사람만 더 할 건데 37쪽에 알론소라는 사람 나오고 5번에 마샬의 준지대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알론소를 봅시다. 알론소.